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요. 그 이미지 캐릭터 자체가 뭐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서도 가차 없다. 걸리면 국물도 없다. 얄짤없다라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어떤 캐릭터를 마음껏 발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베네수엘라, 그린랜드, 캐나다, 멕시코, 이란 뭐 등등등 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국의 그야말로 엄청난 슈퍼 이제 이 은행이죠. JP 모건 여기하고 붙었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전설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JP 모건 상대로 무려 50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한 내용이 역시 트럼프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과거에 말이죠, 이 JP 모건이 어떤 정치적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좌를 폐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폐쇄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그것을 이제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푸는 방식이 50억 달러입니다. 50억 달러. 와, 정말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관련 기업들의 그 정치적 이유로 은행 계좌를 폐쇄했다. JP 모건 체이스와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번 조치가 정치적 디뱅킹에 해당한다며 최소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송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주 법원에 접수가 됐습니다. 실제 이제 정식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JP 모건으로서도 이제 초비상이 지금 된 상황이죠. 자, 소장에 따르면은 JP 모건은 2021년 초 트럼프와 트럼프 조직, 계열 법인들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이례적인 조치죠.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야말로 이제 정점에 도달해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은행 계좌를 폐쇄했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도 비상한 상황이거든요. 이례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이념적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디뱅킹은 은행이 고객의 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정치적 성향, 사회적 논란,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계좌를 해지하거나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계좌를 폐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신들이 알아서 그냥 계좌를 폐쇄시키는 겁니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명백한 차별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금융 서비스를 중단하는 행위를 디뱅킹이라고 그러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총기 산업, 암호화폐, 그리고 보수 성향 인사,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마가 관련자들, 그리고 그 단체 등을 둘러싸고 금융권의 디뱅킹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걸 갖고 지금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찾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원래 자신의 구상 속에 있었겠죠. 자, 이번에 이 계좌 그 폐쇄는요, 2021년 6월, 1월입니다. 1월, 그때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직후에 이뤄졌고요. 그래서 사회적 평판이 여론이 좋지 않자, 잘 걸렸다 이러면서 그냥 계좌를 폐쇄해버린 겁니다. 같은 달 트럼프가 대선 패배 확정 이후 백악관을 떠난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대통령 떠나자마자 그냥 바로 폐쇄. 당시 대선에서는 전 대통령 조 바이든이 승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선거를 도둑맞은 선거, 가짜 대통령 바이든,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고 실제 그걸 주장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죠. 자, 트럼프는요, 스위스에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제이미 다이먼, 여기는 JP 모건의 이제 CEO인데요. 나를 디뱅킹했다. 그가 한 일은 매우 잘못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참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소장을 보게 되면요. JP 모건 체이스가 당시 정치적 흐름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트럼프 대통령 및 보수적 정치 성향과 거리를 두려고 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또 근거 없는 워크 이념에 따라 원고들의 계좌를 종료했다.
WOKE입니다. 워크 이거는요 결과적으로 성소수자들이라든가 뭐 우리 사회의 소위 약자라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권리와 주권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정치적 올바른 PC주의보다도 더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소수자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진보적인 태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부정적으로 볼 경우에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뭐가 특정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다. 특히나 미국으로 치면 공화당에 불리한 이슈고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PC주의와 워크 이거와도 싸우고 있었죠. 그것을 이번에 이 JP 모건 소송을 계기로 또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트럼프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는 트럼프 페이롤 코퍼레이션과 여러 유한 책임 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수십 년간 JP 모건의 고객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유, 정치적 이유로 계좌를 폐쇄했다라는 충격적인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울러 이 소송은요 JP 모건이 계좌 해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조직, 계열사, 트럼프 가족이 정치적 차별로 인해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지? 대선에서 지자 그냥 계좌를 폐쇄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아무튼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하는 구체적 근거는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주장할 때는 근거가 있겠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자, 트럼프 측은요 JP 모건이 다이먼 CEO의 지시에 따라 트럼프와 관련된 개인 법인 명단을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미국판, 뭐 블랙리스트 이런 게 있죠. 자, 해당 리스트는 연방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들이 접근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 이력이나 불법 행위 전력이 있는 개인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요 자신들은 관련 법규를 모두 성실히 준수해 왔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JP 모건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은행 측은 CNBC라는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점은 유감이지만 이번 소송에는 근거가 없다고 본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패트리샤 웩슬러 JP 모건 대변인은 JP 모건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계좌를 폐쇄하지 않는다. 법적 규제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계좌를 종료한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 당시 의회 침입, 난입 그 사태를 계기로 위험하다라고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일종의 반국가 세력으로 봤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들을. 자, 이 같은 규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 행정부와 이전 행정부 모두의 규정 변경을 요청해 왔다. 금융 시스템의 무기화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도 지지한다. 이렇게 다소 애매한 어떤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정치적 이유로 트럼프와 트럼프 그 가족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단체와 여러 어떤 조직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계좌 폐쇄 그런 이유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좌 폐쇄를 안 했다라고는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했던 거죠. 그거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JP 모건은 이게 보통 은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로스차일드 이야기 아시죠? 그 딥스테이트 이런 이야기들 그것하고 다 맞물려 있어요 이게. 그리고 요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금 갈아치우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칼을 뽑았잖아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이게 민간기구야. 근데 세계 최대의 사실 은행을 컨트롤하는 은행이죠. 그 달러를 찍어내는 기관이 바로 FRB입니다. 그리고 뭐 금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미국 안에서 보면요, 미국 대통령 다음으로 거물이 바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 인물 이렇게 볼 때 항상 10위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거든요. 여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은행이 있다면 JP 모건이고 그 JP 모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딥스테이트 뭐 그렇게 보통 음모론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그게 음모론이 아닐 것으로 봐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요 결국 유럽의 거대 금융기관들입니다. 로스차일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럽의 거대 금융기관들이 만든 게 사실은 이게 FRB거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이 만든 기구가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만들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주도했던 것은 그 당시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유럽에 있는 대규모 큰 손들이 그 은행자 그 금융자본들이 그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여기에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입니다. 그것과 지금 전쟁을 하는 거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요, 너무 거대한 이야기라 제가 뭐 여기서 다루기는 좀 그런데 나중에 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야기를 할 때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걸 치기 위해서도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이만저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얼핏 보면 저거 완전 뭐 깡패 아니야? 조폭 아니냐? 저거 완전 전쟁광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이민에 들어가게 되면 철저한 계산에 의해 가지고 뭐 세계 질서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죠. 지금 세계는 너무도 좌경화되어 있고 너무도 특정한 방향으로 갔는데 그것이 미국과 멀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의 국익 이익과 멀어졌고 정의와도 멀어졌고 선악의 개념으로 볼 때 악으로 갔다라고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걸 선으로 지금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뭐 관세가 어떻다, 그린랜드가 어떻다, 뭐 베네수엘라를 그냥 쳤다, 그래서 마두로를 체포했다 이런 거는 현상적인 이야기고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지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분의 정말 거침없는 질주와 행진, 지금 반도 안 왔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대한민국도 있을까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오늘도 트럼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